프로포즈 받았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돼. 이 싱숭생숭한 마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사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여자의 특징이에요, 이번 주제가. 어떤 분들이 아픈 얘기를 하라 그러시네. 이거 참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어떤 분들이 좀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여성분들일까요? 네. 이분들은 오행육갑에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살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를 저희들이 부를 때 상사살이라고 불러요. 상사살. 네, 그 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철학으로 풀고 뭘로 풀고 막 이래도 이 상사살이라는 건 잘 안 잡혀요. 뭐 기분관이 어떻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잡혀갈 수는 있는데 상사살이다. 이것은 영에서만 보는 살이다. 근데 이 살이 작용을 하면은 남자복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여자가 이뻐요. 이뻐. 네. 그리고 정이 참 많아. 네. 능력도 돼. 네. 똑똑해. 네. 그쵸?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알아. 그래도 남자한테 배신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 남자를 만날 때 계산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 감정에 근데 쉽게 빠져요. 그리고 마음 밑바닥에 항상 우울감이 깔려 있어요. 이분들이. 네. 웃고 있어도 어떤 때는 그 웃는 모습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항상 깔려 있는 사람, 우울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살이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진짜 금장반 은장반에 진수성찬을 갖다 바치고 대우를 해도 네. 결국 그 남자가 떠나가더라. 이 살의 작용이. 근데 다만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잘 되는 척 감추고 살아. 그런데 정말 이 살이 있으면 안쓰러워.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의리 있고 최선을 다해 살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래. 근데 궁금한 게 네. 상사살은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이거는 선천적이에요. 아, 선천적인가요? 그럼 이 상사살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네.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상사살은 네. 그냥 하는 살풀이 굿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게 안 풀리더라고. 그래요? 네,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살과 나쁜 살을 다 가지고 나와요. 네. 좋은 살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나쁜 살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상사살은 해보니까 일반적인 살풀이나 이런 것으로 이 살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사살을 푸는 방법이 이제 있어서 써보는데 좀 달라요. 일반적인 살풀이 이런 것보다도 뭐 행위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신에 비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믿는 천신에서 이 살을 풀어주셔야 풀리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면은 네. 이 상사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한 100, 여성분을 100분 기준을 놓고 몇 분 정도 이걸 갖고 있을까요? 잠시 잠깐 뭐 이별수가 들고 여자가 좀 남자 복이 없고 이제 그러면서도 만나서 자식이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요 살이 있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제가 만난 사람 한 7, 8명 정도. 진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흔하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그냥 운세가 운에 또 어떻게 하다 이별수가 들고 어떻게 해서 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또 자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솔직히 가정 있는 남자 들어가서 지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도 흔하니까 그 스스로 만들어서 한 거니까 나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타고났어요. 전생서부터. 전생에서부터? 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잘하고 옆에서 어쩌고 그러고 해도 사람이 없어. 남자가 없어. 궁금한 게 이 남자한테도 상사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비슷해요. 이래요. 앞에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비슷해요. 남자들도. 다만 여기다가 뭐 남자들이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라서 못 만나고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외향적으로 막 그런 건데 남자도 이 상사살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사업으로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네. 뭐 성품도 좋고, 두루두루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한테 잘해줘도 결국은 배신을 당해. 어떤 여자를 거느리든 어떤 정성을 들이든 무엇을 해도 여자한테 꼭 배신을 당해. 그래.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랑 진짜 1대1 상담해서 좀 풀어나가는 방식밖에 네. 없네요. 근데 저도 1년에 이 상사슬 많이 안 풀어요. 아 그래요? 예, 구할 수 있는 이걸 쓸 때 써야 되는 도구가 있어요. 네. 그거를 너무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1년에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저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겨울이라서 부탁을 해놨는데 얼마 맞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지금도 받아놓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 구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 뭐 남자 복이 없다. 우리가 뭐 사주를 풀어서 넌 이러니까 이래. 그래 그런 거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살만큼은 안 잡힙니다. 오행값에서. 이거는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살 아셔요. 그냥 너네 집에 상사귀가 있어.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이 살은. 그래서 이 살을 가지신 분들은 속상해요. 안쓰러워요. 남자나 여자나.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 살 길은 있어요. 좋은 인연. 세상에 감정 중에 연애 감정, 이성을 대하는 그런 사랑하는 감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돈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풀고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2년 되면 봐요.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자복이 없기 때문에. 그 인연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어렸을 적부터 그렇고 남자가 없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 네. 그 분들을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만인의 꽃이라고 그러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제자라 그래. 제자. 왜 제자라고 부를까요? 그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같이 두고 가정을 이루는 게 허락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전문직을 줘요. 대부분이. 네. 거기서 일치월장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무속인들도 많고 아니면 신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 있고 예술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신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느 융화가 안 됩니다. 왜? 너무 강한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그냥 사람들만 많이만 유지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야. 절대 그런 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혼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분들도 남자복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네. 폭력을 하고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남자복이 없는 여자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죠. 이런 분은 아닐까요?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좋을 때 만나는 인연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인연. 좋은 나쁠 때 만나면 그 사람은 힘들 때 만나는 인연들이야. 결혼하기 전에 알아봤었어야지. 그쵸? 저 사람이 솔직히 술 먹고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결혼했어? 내가 힘드니까 그 상황 타개하려고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술버릇 사귈 때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만나서 결혼했을 정도면 뭐야? 그게 차선책이었을 뿐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남자복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다. 자기가 주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니 좀 잘 알아보고 해라. 조상 뭐 집안에 무슨 집안인지 알아보고 해라는데 그거 무시했잖아. 왜? 눈이 가렸잖아 이미 호르몬 때문에. 하여튼 많이 빠져나갔는데 대부분 그런 여자 결혼 못하는 남자 여자들은 전문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같은 제자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돼. 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방해가 돼. 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여자는 뭐야? 집에서 살림하라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너는 지금 이게 할 게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지. 그럼 이 남자보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결혼을 못하고 남자를 못 만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남자 복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진짜 제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무속인, 하여튼 무슨 이런 신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없는 거죠. 남자 복, 여자 복. 그럼 이 사람들 좀 남자 복 좀 높이고 싶어요. 남자 복을 뭐 전문직 같은 거 지금 하는 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와요. 아 그래요? 가장 간단한 거야. 이유가 뭘까요? 포기했잖아. 내가 그 길 안 가겠다고 포기했잖아요. 그럼 줍니다. 바로 2년을 결혼하라고. 왜? 하늘에서는 너 그거 포기했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포기했니? 너 전문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 안 하고 이걸로 해서 좀 성공했는데 안 할 거야? 그런 기회를 반드시 물어봐. 사람 입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이래요. 안 할 거야. 나 그냥 결혼이나 좀 하고 행복한 단란을 하겠어. 그러면 결혼시켜줍니다. 대신 내 인생의 성공은 없어요. 그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 신은 다 안 줘요. 불평등하게 줘. 네. 근데 얘는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만약에 세계적으로 뭔가 그런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포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처럼 그냥 결혼해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네. 볼 수 있는 이곳을 보면 남자복을 알 수 있다. 남자복이요? 네. 여자분들은 남자복이 쟤는 남자복이 많겠다, 없겠다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자분들이 약간 남자분들처럼 머리가 크신 분들 있죠? 일단 얼굴이나 머리가 크신 분들. 머리가 크신 분들은 거의 보면 남자 팔자가 많아요. 그래서 치마만 둘렀지 남자 팔자를 지니고 태어나서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광대를 보기도 하고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머리 크기나 광대 또 가슴을 보기도 해요. 가슴 모양에 따라서도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차이가 많죠. 가슴 모양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잖아요. 남자분들은 가슴, 얼굴도 제일 중요시하게 보고 가슴, 엉덩이, 이렇게 하반신, 허벅지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허리를 보신다든지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여성미는 곡선이잖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기준치보다 너무 크시거나 너무 작으신 분들은 복이 없어요. 가슴이 약간 봉긋하고 밥 공기를 엎어놓은 모양처럼 이제 처녀 때 보시면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복이 굉장히 많고요. 광대가 너무 솟아오르신 분들은 남자복이 없어요. 관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도 거의 보면 남자분들이 배우자나 남자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배우자나 내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 대체적으로. 뭐 상담하면서 가슴까지는 제가 안 봐요.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제가 뭐 남자분들 손님이 오시면 남자분들의 성기라든지 여자분들의 뭐 자궁 모양이라든지 가슴 이제 옷을 벗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부부관계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봐서 저도 너무 괴롭잖아요. 이제는 그만 보여주세요 하고 나서는 잘 안 보여주세요.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데 이제 대신에 관상적으로는 대충 뭐 이렇겠다 저렇겠다 그리고 이런 것 좀 보완을 좀 하셔라. 뭐 눈썹을 보완하셔라. 코를 뭐 필러를 맞으시든지 하셔라. 보톡스를 어디 군대에 맞으셔라. 뭐 이런 부분은 좀 피하셔라. 헤어라인을 좀 만드셔라. 뭐 이런 부분 정도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 보여주시라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원인이 된 손님이 오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석 같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목석 같은 사람들. 근데 남자가 저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안 해줘요, 막 이런 거. 본인이 목석처럼 있고 받기만을 원하면
기계랑 하는 거랑 똑같지 이게 무슨 사랑을 오고 가요. 본인도 사랑을 안 주는데 이렇게 그냥 그런 모습들은 잠깐씩 보여주시고 또 특이한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 여자분이셨는데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6번은 하셔야 그래도 속이 후련하 아우 개운해. 근데 5-6번을 못 맞춰줬다 이 사람이? 그럼 저 그냥 차라리 다른 남자 만날까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 자유니까 뭐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뭐 근데 그렇게 약간 좀 뛰어나신 성감에 대해서 성감대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게 고민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 평소나 뭐 그럴 때는 잘 안 보여주시는 쪽으로 웬만하면 이제 잘 안 보여주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파트는 이제 남자 여자 관계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네요. 네. 이게 서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렇게 남자복이 없냐.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남자복 없는 우리 여성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이게 이번 주제거든요.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남자들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의지를 하는 부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본인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의지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의지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남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리 분별이 조금 힘들어지고 본인의 판단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의지를 하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이 나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아 나는 진짜 남자복이 없구나 잘못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괜찮다, 잊어버려라. 그럼 그때는 못 잊잖아요. 제가 그 남자를 잊어버리세요. 둘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해도 본인이 깨닫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시는 한 가는 만큼 행동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고 미련이 안 남고 오히려 속이 후련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도 하시고 만나고 싶으면 찾아도 가보시고 할 만큼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관계가 끝났을 때 오히려 그때 되면 후련하실 거다. 하고 싶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두 번째, 금사빠라고 하죠. 사람을 봤는데 되게 본인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또 쉽게 빠지는데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금세 사랑에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남자복이 많이 없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다. 네. 금사빠분들의 기본적 특징도 있나요? 금사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좀 뚜렷하지가 않고요. 좀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격들을 가진 분들도 많고 어떠한 것에 결정을 내릴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금사빠 분들이라고 다 좀 안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인연을 잘 만나면 충분히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남자와 정말 나와 관계가 잘 맞을까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남자와 여자분의 합을 보라고 권해드려요. 일반 분들은 잘 판단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합을 좀 봐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귀담아 들으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타고나게 복이 없어요. 다 연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뭔가 자꾸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되고 일이 성사가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무속인으로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인연 부적을 써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는 좀 행위로서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연 부적을 써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언제쯤 인연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고난 복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다른 복이 있겠죠, 선생님? 아, 그럼요. 그렇게 남자복이 없고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재물복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재물복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일복이 또 많아요. 일복. 네. 요즘 일복 많은 거 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일복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일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것도 복이고, 그런 분들은 또 돈이 마르지가 않아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고생은 해야죠. 내 몸으로 뛰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복들이 또 따로 따라와 주기도 합니다.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의 특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